되기로. 네. 네, 그래서 조금 녹음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이은정 선생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강의 계획안에 보시면 이제 이 교육과정 자료들 이후부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서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고 녹음을 좀 하려고 봤더니 뭔가 좀 책 읽어주는 것 이상의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어요. 이 12장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15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녹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언급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녹음 자료를 올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11장은 제가 조만간에 올릴 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각자 읽으시면서 그 스테판이라는 뭐 교사의 이야기, 또 뭐 교장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좀 이제부터는 좀 뭐랄까 예를 많이 들어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녹음을 하기에는 조금은 쑥스러웠다.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진 않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슈케디랑 이 돌리랑 카터 이 두 개 논문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제 약간은 좀 영어니까 조금 찬찬히 읽어봐야 되는 점은 있지만은 이 논문이 상당히 재미있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좀 토론하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쏟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지금 제가 오늘 세 분의 논문을 지금 중간 보고서를 봤는데 양진 선생님께 제일 늦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지금 본 상태에서 수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에도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이 이제 12차신데요. 남은 기간 동안은 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슈케디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질문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런 폭풍 같은 상황이 사실은 수요일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때 올리면은 선생님들은 13장, 12장, 13장, 14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슈케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과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면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봐드릴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일단 한번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면정 선생님 지금 거의 다 쓰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면정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 학기 수업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선생님들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 수업을 녹화를 해서 드리니까 캐치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 과제를 보면서 아 이게 초등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양상이 다르겠다라는 걸 좀 느끼긴 했는데 어, 뭔가 좀 학부모들의 좀 오픈 마인드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잘 들긴 해요. 뭐 선생님들도 뭐 동시에 학부모이기도 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좀 쓰신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전에 양진 선생님도 좀 메모를 써놨어요.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한테도 좀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아직 읽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발표를 말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신 상태여서 일단은 저는 박상준 선생님부터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박상준, 이은정 선생님, 양진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좀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제가 좀 지금 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선생님들도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준 선생님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공유를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공유도 네, 해주세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공유 권한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공유 권한 드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데 오늘 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간 이 더블 모니터에서 뭐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음, 이거 아닌데? 되게 특이한데요? 왜 이렇게 창이 두 개나 떴을까, 오늘? 왜 이랬을까? 어? 왜 이 화면이 공유되지? 오늘 좀 이상해요. 네, 제 창도 이상해요, 오늘. 왜 그러는지. 이거 아닌데?
한글 파일 공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한글 파일이요. 잘 보이는데요. 다른 아, 선생님들 그래요? 어때요? 괜찮죠? 저도 잘 보여요. 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기 달라진 부분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기 이제 2장과 3장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쓰겠다 계획만 있었는데, 2장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시간에 따라서 나온 내용이고,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건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했더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다 해서 저희 학교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쓰고 어떤 운영 방법을 하게 되었고, 실시간 쌍방향은 언제부터 뭐 많이 사용되었고, 이런 내용들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2장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3장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역할 정체성의 개념 및 형성 과정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고요. 먼저 교사 정체성이라는 것이 엄청 정의 내리기 어렵고 광범위하다. 그런데 교사 정체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더라 해서 이 정순경, 손원경 논문의 도표를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의 경험이 이제 다음 정체성의 그 교사를 변화시키고 또 정체성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혼란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때 이 경험 중에서 통찰과 반성이 일어날 경우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실천적 행동이 변하고 인식이 바뀌고 정서가 바뀌면서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 또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이제 수동적인 반응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나가는 거야, 뭐 혹은 뭐 이렇게 아무튼 수동적인 반응을 하면 부정적 변화를 겪고 결국에 정체성을 혼란 상실하게 된다. 이런 도표를 통해서 형성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사의 태도, 어떤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런 정체성 형성이 교과 지도만 가지고 이제 형성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특수성이 있어서 학급 담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지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교과 교사야 라는 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어떤 담임교사야 라는 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더라. 그래서 이정표 2018의 연구에서 이런 초등학교 역할 정체성 구조를 이런 도표로 나타냈었는데요. 이 도표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학교는 이제 아동과 담임교사, 동료교사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 정체성이 만들어지더라. 그 역할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 8가지 요소고요. 이 8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책임 인식성이란 초등교사의 역할과 책임 범주에 관한 인식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인식, 책임 인식이고요. 그리고 조직 동일성은 초등교사의 학교 조직에 적응을 통한 동일 조직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교사로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관계 인식성은 이제 주로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을 관계 인식성이라고 보았고요. 직무 기대성은 담임 교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동기부여 및 보상, 그리고 이로부터 오는 직업적 만족감, 그러니까 내가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는 직업적 만족감을 이제 직무 기대성이라고 보았고, 판단 자율성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판단 능력, 교육 소명성은 교육적 소명의식, 그리고 직무 가치성은 담임 역할의 수행 가치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준, 교육 전문성은
내가 전문가로서 나로 인식하는 정도를 교육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8가지 요인을 다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너무 사이즈가 커서 좀 몇 가지를 좁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혜진 2020의 연구를 보니까 교사가 원격 수업을 실행하면서 환경적 경험, 심리적 경험, 실천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적 경험은 학교 운영의 변화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 방향에 따라서 원격 학습의 방향이 변하고 동료 교사들과 협업 구조를 형성하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리적 경험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부담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내가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다 잘하는 교사들을 봤을 때 그런 부러움들, 이런 것들이 심리적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 경험은 실제로 이게 실행하면서 생겨난 실천적 지식, 그리고 집단지성을 발휘한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19로 크게 변화한 거는 일단 동료 교사와의 협업 구조라는 게 변했구나. 그리고 새롭게 원격 학습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학습의 장이 이동했다는 것이 새롭게 변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한 거는 뭐였더라? 이 상호작용이 어려워졌구나. 학생들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던 거를 이제 원격 학습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해서 3가지가 큰 변화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장이 이동했다는 거, 상호작용이 어려워졌다, 협력이 강화되었다,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이게 3가지 큰 변화라고 보았고, 그럼 그것과 관련되는 역할 정체성은 무엇인가 해서 동료 교사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관계 인식성, 그리고 직무 기대성, 그리고 책임 인식성, 이 3가지가 이제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아서 이 3가지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록 분석의 틀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나온 분석의 틀인데요. 이 변화한 환경이 학습의 장이 이동했고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고 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교사와 아동 그리고 동료 교사 이 관계가 있는데 교사와 아동 사이의 관계에서 변화한 점은 학습의 장이 이동했다, 상호작용이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교사와 동료 교사 관계에서 변화한 점은 협력이 강화되었다. 자, 이 속에서 교사 역할 정체성이 변화할 것인데 담임 교사로서 나는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책임 인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인가, 지금 내가 이 원격 학습에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고 뭐 하는 것들이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직무 기대,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 정체성을 인식하는 관계 인식, 이 3가지를 이렇게 분석의 틀로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 일단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야지라고 이렇게 계획만 해놓은 건데요. 네. 그래서 A 교사는 달라진 수업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목을 뽑아내자면 상호작용이 없는 수업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냈고요. B 교사도 마찬가지로 B교사 달라진 수업을 하고 또 교사 간 상호작용이 늘어나니 살아나는 수업, 이렇게 제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드를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로 가져가서 이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사 아동 간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 간 상호작용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사와 동료 교사 간 상호작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논의점은 상호작용이 확대될수록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로 하여금 긍정적 역할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원격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상호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결론을 가져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박상준 선생님의 어떤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들의 코멘트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상호 간에.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그걸로 좀 제가 오늘 뭔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표자가 크게 나오는 모드로 지금 제가 해놨나 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제가 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뭐 석사 선생님들도 지금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박사가 그래도 석사 논문을 쓰기는 썼구나. 박사가 확실히 피드백 주긴 훨씬 내가 수월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은 임시적인 연구라서 그럴까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좀 선생님들 틀이 많이 안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중심적으로 중점을 좀 두고 얘기했는데 사실 박상준 선생님 연구에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제가 좀 약간 했던 거는 아까 그 모형이에요, 선생님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선생님의 한글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선생님 한글 파일에 있는 내용이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저의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뭔가 그림이 아까 한글 파일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에는 지금 되게 요거 하나 있는데 아까 그 한글 파일에는 뭔가 동그라미가 많았던 그림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그거는 여기는 없나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놓쳤나 예,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거를. 네, 날라갔던 것 같아서 제가 아 네, 이게 그 사이에 또 며칠 사이에 더 업데이트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그게 날라간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그쵸, 선생님. 그래서 바깥쪽 틀은 코로나19로 변화한 교육 환경이다. 그럼 이 바깥쪽 틀은 뭐 이 파란 부분인 거죠,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교사와 아동, 아동과 동료 교사 이렇게 해서 이 양쪽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아동과 동료 교사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를 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음. 일단은 이쪽 면에는 그 교사와 아동 면에는 이게 확실히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래를 일부러 그쪽은 안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 아동과 화살표가 동료 낫지 교사. 않아요, 선생님? 양방향 네? 화살표? 이거는 뭔가 아, 무슨 화살표로 그냥 처리를 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왜냐면 그러면 얘네 둘은 이 아동과 동료 교사는 뭐가 없잖아요, 지금 관계가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근데 뭔가 이게 여기도 관계가 있어 보이는 약간 네, 부작용이 있어요, 네, 선생님. 화살표가 있는 게 네, 맞고요. 그래서 그 네네. 상호작용을 지금 내 프레임 안에 넣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협력 강화 이런 부분도 이게 뭐 한글에서 일로 오면서 약간 뭐 그림이 찌그러졌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약간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뭔가 이 교육 환경 안에서 이 변환 교육 환경이라는 파란색 장 안에서 협력 강화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 교사와 동료 교사와 이 협력 강화가 너무 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에 좀 이게 만약에 화살표로 변한다고 해도 이 선에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에 학습의 장 이동과 상호작용의 어려움도 얘네 둘이 지금 레벨이 같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상호작용의 어려움. 그 여긴 또 강화고 여긴 또 어려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협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강화됐다는 거죠. 네. 교사와 동료 교사 간에는. 네. 아, 그러면 약간 이 화살표를 넣는다 쳐도 이 화살표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평행이 되게 협력 강화, 그다음에 상호작용의 어려움 이렇게 써주시고요. 학습의 장 이동은 지금 교사와 아동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네네네. 네, 음.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뭔가 근데 이 학습의 장 이동은 뭔가 환경이 변한 거고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교사 아동의 관계가 변한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얘네 둘이 지금 거의 같은 레벨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과연 얘를 여기다 두는 게 맞나? 이 파란 애 음, 전체가 그럼 학습의 장 이동인가? 약간 좀 이 그림이 음, 아주 리스키하다고 봐요. 네네네. 만약에 선생님 이거를 논문 학습의 심사에 장 들고 이동 갔으면 100% 깨져 자체를 이거.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습의 장 이동 자체를 빼고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음흠. 빼고 여기를 교사 아동 간에 이 음. 쌍 화살표를 하고 어.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넣고 음흠. 여기는 또 쌍화살표 해서 교사와 동료 교사 해서 음흠. 여기 쪽은 여기에서 상호작용은 협력 강화고 교사 아동 간의 저기 상호작용은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를 좀 드러내게끔 하는 게 오케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역할 정체성인 거예요. 선생님, 역할 정체성. 근데 그럼 이 역할 정체성은 이 교사 아동과 교사 동료 교사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네. 저기 앞에서 서술된 음, 그거 보면 음, 저기 이제 관계 인식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동료 교사 간의 이제 관계에서 역할 정체성이 되더라 하는 음, 서술이 있잖아요. 음, 그것과 그리고 음, 책임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저기 음, 상호작용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음, 책임 인식 음, 그러니까 이 직무기대부터 이거 책임인식은 사실 뺄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을, 네네 책임인식은 뺄까 말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더 커요. 왜냐면은 로직이 1.1대1 있어야지, 그럼. 어, 네네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로직이 더 깔끔하니까 책임인식을 빼버리고 음, 직무기대에서 이제 담임 교사와 아이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줄어드니까 음, 이 교사의 직무기대성이 줄어들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을 더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사실은 책임인식, 네, 이 표가 좀 메이크 센스 하려면은 네, 상호작용의 어려움, 그리고 이 협력 강화에서 뭔가 이런 역할 정체성이 변한다. 이런 스토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또 이제 아직 이게 미완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지만은 연구 결과에는 또 이 틀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연구 네, 결과에서 교사 아동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교사와 동료 교사의 의외의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직무기대 관계인식, 책임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스토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좀 지우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아 이걸 지우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자, 지우기를 좀 네 드로잉 지우기를 해보면은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이 연구 결과 부분에 약간 예 여기 지금 여기 이거는 약간 그래요. 이거는 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아마도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지겠다 이 얘기죠. 근데 또 네. 교사 간의 협력이 강화된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럴 거 생각해요. 그리고 A 교사는 음, 주로 여기 그쪽을 왼쪽 교사 아동 간의 관계 음, 이쪽을 중심으로 좀 서술을 하려고 하고요. 음, 비교사에서 이제 교사 간 상호작용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선생님 아까 네, 이 틀이 있다면은 이 틀대로 면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A교사, B교사가 조금 비슷한 틀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교사, B교사가 모두 뭐 애들하고는 상호작용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A교사는 괜찮았는데 B교사는 또 안 괜찮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선생님이 내 생각에는 이게 짧은 시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미니 연구이기 때문에 이틀대로 선생님이 면담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쓸 때 선생님 최대한 네, 조금 뭐라고 해야지? 갈무리를 해서 좀 수습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틀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그리고 이 틀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현상을 이 렌즈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아직 시간이 있고 기말 레포트 쓸 때까지는 그때까지 좀 이제 좀 더 정리를 하실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쓰시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소위 말해서 공역 뽑기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사실은. 특히 논문 쓸 때는 특히 모형을 만들면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티어리티컬 백그라운드가 되게 탄탄해야지 얘가 굉장히 힘을 받거든요. 아, 이렇게 했네. 메이크 센스 하네. 이럴 만하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잘 자란 코멘트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것까지 잔소리를 뭐 잘하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박상 선생님 표 제목을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표 제목을 왜 다 밑에다 달아 놓으셨어요? 한글 파일에서. 어, 아까 보니까 난 여기선 없길래 내 표 네. 제목 달라고 잔소리를 해놨는데 아까 한글 파일을 보니까 표 제목을 다 표 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왜 다 표 밑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선생님 석사 논문 써보셨잖아요. 예? 네네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림이 대체? 밑이고 표가 위인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네네, 까먹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석사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석사과정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근데 네, 선생님 왜 그랬을까? 네, 뭐 까먹을 수도 있죠. 뭐 맨날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긴 표 제목이 없어서 표 제목과 출처를 좀 표시를 해라.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요것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약간 연구 문제 1이 예, 약간 두 가지 주제가 하나의 연구에 담긴 느낌인 거. 수업 변화와 게다가 교사 역할 적체성까지 하니까 선생님이 이 미니 연구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요거 하나 그냥 선생님 우리 포기하면 어떨까요? 요거.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네. 이제 잘 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김황준 선생님 논문도 들어와 있고 우리 규태 김해 논문도 들어와 있고 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한 몇 주 전에 박상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걸로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네. 그 교육개발원에 교육 네트워크인가 뭐 아무튼 맨날 나오는 무슨 그 잡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놔뒀다 지금 절로 치웠는데 그 잡지에 주제를 매번 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회의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제안을 했어요. 교사들이 약간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런 포맷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대학원 수업에서 나왔으니 그걸 한번 좀 주제로 다뤄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교육부가 찜한 주제가 몇 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약간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주제들이 그래서 좀 밀려서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내년엔 제가 거기 위원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후보 그 캔디데이트로 넣어놓고는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봅시다. 네. 네, 혹시 그 은정 선생님 또 양진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양진 선생님부터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일단 교육부에서 코로나 대책을 하신 것까지 좀 정리해서 좀 흥미롭게 봤고요. 다만 저는 이제 교육공학 쪽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공학 쪽에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실시간 수업의 장점은 상호작용의 증가 또는 상호 이제 협력하는 그리고 뭐 교사랑 학생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는 게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수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을 많이 못 보니까,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온라인 측면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온라인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또 더 많이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온라인 수업이랑 관련된 거를 그 내러티브로 써가지고, 일단은 저도 이 서론에서 너무 변동 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막 이제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막 주저리 썼는데, 황진쌤이 표로 딱 정리하니까, 그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보기 되게, 좋게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변동사항이 많고, 오늘도 또 바뀌고,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올해를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 그렇다고 빼놓고 할 수도 없고, 뭐. 아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해놨는데 그런 또 하긴 뭐 저도 지금 오늘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뭐 취소됐다, 뭐 줌으로 접속해라, 취소됐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받아서 솔직히 저는 성인 학습자들하고 주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사실 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물론 뭐 선생님들이 오셔도 선생님들이 오시지 제가 가진 않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제 컴퓨터가 제일 좋은 컴퓨터잖아요. 그 노트북보다. 그래서 제일 좋은 컴퓨터에서 약간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가지고 있는 뭐 파일들을 꺼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좋고 뭐 석사 선생님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또 우리 대학원의 특성상 주부들이 또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큰가 봐요. 크겠죠. 막 송도에서도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디 멀리 안 가서 좋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선생님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은정 선생님 논문도 보니까 뭐 답답함이 많이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그 와중에 뭐 고군분투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또 우리 구글 클래스룸 얘기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제 박상 선생님은 좀 제가 코멘트해서 제가 아마 리턴을 누르면 선생님한테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좀 네. 누르도록 하고요. 이제 이은정 선생님도 좀
한 10분 정도 내외로 선생님이 쓰신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또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저는 그 내러티브와 교육 연구 거기 어떤 분이 충남대학교 강사분이 뭐 대학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그다음에 기본교육 부산대학교 교육학 박사 신서영 선생님이랑 부산대학교 교수님 박상원 교수님이 또 뭐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탐구 이런 이제 학회지를 내셔서 그거 참고해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 그 형식을 보고서는 일단 이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거를 이미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러티브 연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막 이제 너무 이렇게 줄글로만 막 쓰긴 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코멘트를 제가 막 중간에 수정하다 보니까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그랬어요? 봤는데, 예.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맞춤법 틀린 것도 또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보고 수정하고 그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일주일 다 와가지고 막 과제 하고 막 검사하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또 학교에서 시간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기는 썼는데 시간이 되게 많아서 잘 쓸 수 있을까? 그래도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머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너무 많이 변화된 게 많아가지고 막 교육부 보도자료 뭐 보면서 일단 연구의 필요성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와서 이렇게 쭉 해서 뭐 신문 기사에서도 지금 온라인 개학이 뭐 부모 개학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4학년 부장을 연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보도자료이 지금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저도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등교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3분의 1 거리두기였으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4학년 애들이 목금해서 반씩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애들이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집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매일 일주일 단위의 온라인 수업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등교를 했어도 온라인 과제는 똑같이 애들한테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는 그거는 상황은 똑같고 애들만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오는 상황이었고 그게 1학기 내내 쭉 이어가다가 이제 2학기에도 하루 등교하자마자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다 원격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거의 1년을 온라인을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한 이런 경험적인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될지,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과제는 없을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을지, 이런 거를 일단 과거에서 이렇게 쭉 현재,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 내러티브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내러티브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많이는 못 넣고 이렇게 간단히 넣었고요. 그다음에 연구 대상은 이제 제가 이제 자전적인 이런 글로 쓰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온라인 수업을 이제 맞이하고 그다음에 적응하고 뭐 발전하는 이런 틀로 3가지 틀로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온라인 계약이 이제 낯설었다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을 대학원
이번에 1학기 때 같이 1학기 차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김평우 교수님께서 3월 말에 좀 되게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구글로 쌍방향 수업도 해보고 공유 드라이브도 이제 해서 자료도 공유해보고 뭐 그 다음에 그 운정덕 교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영상 제작하신 것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조금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남들 다 EBS로 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거를 해보자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동학년 선생님들도 좀 젊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자. 근데 일단은 학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가진 재료 그 자료가 학습 자료가 교과서뿐이니까 교과서 위주로 하고 언제 이 온라인 계약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장기화되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업 일수, 뭐 수업 시수까지 다 줄어든 상황이어서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활동 위주의 이런 뭐 미술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교육과정에 나온 진도대로 과목 선생님들이랑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뭔가 이제 애들이랑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서 봤더니 최송아 씨 이런 거 진짜 조그만데 이런 건 씨앗들 관찰하는 게 다 모든 별로 관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선생님들이랑 여기 이렇게 다 나눴어요. 애들 개인별로 관찰을 하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온라인 계약 시작하기 전에 애들 만나기 전에 이제 교과서 주면서 뭔가 이렇게 학습 자료 필요한 것들, 강낭콩칭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소분해가지고 아이들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했더니 좀 호응이 좋더라고요. 늘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엄마들이 소문이 듣거나 다른 학년에서는 그냥 EBS 그냥 링크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해갖고 선생님이 처음에 담임 소개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직접 이제 제작해가지고서는 뭐 다른 반 선생님이긴 해도 4학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영상을 해갖고서는 하니까 엄마들이 고맙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애들도 그런 이제 네이버 밴드로 해서 1대1 대화로 이제 애들 뭐 개인 정보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 공유를 했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애들이 잘하니까 뭐 열심히 해야지라는 이런 느낌이 이제 도입 시기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뭐 그 동영상 그 수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그런 그 다른 유튜브 이런 동영상이 나오면 뭐 영상이 뭐 이렇게 안 나와버리고 뭐 이런 그런 이제 방송사고라고 할 수도 있는 애들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영상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막상 올렸는데 그래서 뭐 그런 저작권 문제 있었던 그런 얘기도 좀 넣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출석 체크하고 수업 안내 이렇게 올리면 애들이 링크 눌러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제 제출한 거 그다음에 뭐 어떤 학부모님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줘서 고맙다는 이렇게 문자도 보낸 그런 내용도 넣어봤고요. 이제 적응을 점점 하면서 이제 처음엔 영상 제작이 어려웠는데 점점 갈수록 일주일에 20시간 수업을 했던 거를 4시간만 찍으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나중에 할 일이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업을 찍는 사람도 지겹고 애들도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과제를 내니까 아이들도 점점 이렇게 지루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좀 귀찮은 과제는 네이버 밴드에 사진을 안 올려버리고 그거를 매번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면서 또 학습 격차도 커지고 이런 내용을 좀 넣으려고 이렇게 제목을 넣었고요. 근데 좀 급하게 쓰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다 담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왔다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새 학기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2학기가 아니라 이제 이제 3월에도 온라인 수업했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지속됐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구글 그 지스트 계정을 이제 원래 2월 달에 학교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년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일단 교사랑 학생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도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근데 6학년 선생님들은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6학년도 간신히 해서 4학년은 못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딱 처음 온라인 수업 했으면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플랫폼을 이제 변경을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했고 만약에 그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운영을 이미 안 했으면 되게 시행착오 많이 겪었을 텐데 그 선생님들이 한 뭐 수업 올리는 형식, 과제 관리 방법, 뭐 과제 점검, 뭐 가정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조언을 얻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해서 이제 줌 쌍방향 수업 2학기 되면서 확대하라는 공문이 막 내려오고 이제 그거랑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날 이 말로서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스마트폰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막상 또 자녀 보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휴대폰에 애들 이런 게 되게 까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쌍방향 수업이랑 클래스룸에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갔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 예전에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클래스룸으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한 걸로 이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 밴드에서는 과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일단 클래스룸으로 가니까 이제 과제가 이게 올린 것대로 해서 학생 누르면은 그게 쭉 나오니까 그거를 캡처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런 관리도 잘 되고, 그 다음 과제마다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이제 교수님께 이렇게 피드백 그런 부분에서도 줄 수 있고 한데, 좀 사실 아쉬운 거는 그 학생들이 집에 노트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태블릿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핸드폰으로 공부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가냐 이런 이제 마지막 방향에서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래스룸이랑 쌍방향 수업 줌 이렇게 이제 점점 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던 게 이제 조금씩 더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온라인 수업이 교사가 그냥 그 지식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만 했어도 사실 그 4월 달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그 교과서에는 뭐 서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발표하기 그 다음에 친구의 의견을 적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댓글로만 하면은 또 친구 댓글로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서 왜요, 교수님? 아니, 제 수업하는데 옆방 교수님이 빵 들어오셨는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문이. 그래서 저는 약간 나쁜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들릿이라는 것도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애들이 거기다 글 올리면 밑에다 이렇게 댓글 달아서 뭐 이렇게 뭐 국어책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내용을 읽고 질문 만들어 보고 친구들이 뭐 답을 쓰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한 공간에서 의견 나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클래스룸에 올린 이런 것도 한번 다양한 온라인 수업의 모습이라고 해서 올려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확장하는 이런 교육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 뒤는 해봐야 되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은정 선생님의 그 마지막 그것도 제가 뭔가 이게 약간 파일을 옮기면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맞구나. 이건 같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공유주의자.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은정 선생님의 글은 이게 연구물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이제 연구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 많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선생님. 이게 구글이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화면을 안 해놨더니 공유가 안 되는구나.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은정 선생님.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얘기했던 부분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이 빠뜨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교육부 수준, 학교 수준, 개인 수준이 막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헷갈렸어요, 저는. 그리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한마디로 좀 뭉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뭐 조금씩 뭘 했는지 보다는 그 바뀐 상황 때문에 그 뭘 했는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고 그 어떤 뭐가 변했는지를 학교 수준, 그 다음에 교육부 수준에서 지령을 내린 것, 그 다음에 학교 수준에서 바꾸라고 한 거,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수준에서 내가 뭐뭐뭘 했는지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좀 정리를 해줬으면. 왜냐면은 이게 연구 목적이 서론의 끝에 나오니까 이게 뭐가 뭐 교육부에서 나온 리포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좀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내가 이 연구에서 뭐 할지를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문단에서 좀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가 거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니까는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먼 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구 목적을 보시면은 좀 너무 제너럴한 용어다.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좀 안 잡히고 사실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뭐 문제, 운영하기 위해 직면했던 문제들이 충분히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뭐 반성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또 이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죠. 이게 학교 교육과정인지 학급 교육과정인지 또 운영이라 하는 것은 뭐 개발, 실행, 반성, 평가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운영 방향이라는 게 너무 선생님 혼자서 감당하기로는 큰 일인 거예요.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너무 국책보고서 수준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좀 앰비셔스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은 선생님 좀 스페시픽한 용어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라면은 약간 또 과거는 약간 뭐 대학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좀 해봤던 과거인가요? 그래서 약간 이 과거도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이은정 선생님 과거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현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전적인 얘기할 때 뭐 선생님이 이런 뭐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사실은 뭐 컴맹이었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얼리 어답터라서 이런 걸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 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은정 선생님의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과거가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간은 이런 부분들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서론에서 나오는데 또 낯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호작용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서 지금 좀 생각이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를 잡아가거나 처음에 연구물을 쓸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 근데 논문은 항상 계속 좁혀나가야 돼. 포커스드 계속. 근데 지금 선생님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막 공간과 운영 방향과 상호작용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할지 선생님 많이 좀 줄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 학교 그 요람 규정에 맞게 잘 쓰셨어요. 원래 사람들이 다 영어를 그냥 갖다 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잘 쓰셨네요, 그래도. 베꼈었어요. 베꼈었어요? 잘 베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선생님은 선행연구 분석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이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전 연구들이 약간 별로 없다. 그런 연구들이 없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약간 사전 준비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 기존 연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어떻게 넣으실지 정말 아직 리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엮어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게 선행 연구의 트렌드에 맞게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제목의 네이밍이 선생님, 박상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양지연 선생님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제목의 네이밍이 사실은 이 연구의 목적, 문제, 분석 틀이랑 이렇게 악의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내용에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연구 문제하고 선생님의 생각하고 지금 잘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얼라인먼트인 거예요.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분석 방법, 분석의 틀, 연구 결과가 이렇게 한실을 깨워져야 돼요. 그런데 연구 목적에서는 이걸 얘기했는데 분석 방법은 일로 왔다가 결과는 또 여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아직 이 전반적인 좀 안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계속 이 뭐랄까 학교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교육부에서 어떤 지령이 내려왔는지 이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약간은 좀 와, 또 나오냐 이 얘기가 좀 이런 느낌도 사실은 조금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사실은 가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학생들이 만든 뭐 다큐멘트나 애들이 뭐 그린 그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거는 좀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러티브 연구에서 이런 뭐 뭐지 생생한 현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빨간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 제가 고치다가 전반적으로 좀 너무 막 웃는 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금 혼돈스러워서 선생님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최종본이면은 읽고 윤문을 하셨을 텐데 지금 중간 보고서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작성하시는데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제가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기말 보고서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얼라인먼트예요. 예. 목적, 문제, 분석 방법, 결과 이 부분을 세 분 다 이건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를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걸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제가 좀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은정 선생님 제목을 제가 모아놨죠. 선생님 보이시죠? 이은정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쓰면은 되게 나를 위해서 좋아요. 이 소제목들을 쭉 보면은 아 지금 1번, 2번, 3번은 플로우가 괜찮나. 1번 밑에 가와 나는 1번에 묶일 만한 내용들인가. 이 부분들이 자꾸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는 사실은 파일을 길게 쓰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잘 안 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생님 별도의 파일을 만드시던지 사실 저는 이 구글 킵이라는 이 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킵에서 좀 쓰시든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지금 제가 맡은 과목이라든지 제가 뭐 작업하고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두면 굉장히 이게 편해요. 태그를 해두면.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이런 걸 좀 쓰셔도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분은 여기다 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다채롭게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서 그 플로우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네. 박상준 선생님하고 양지연 선생님은 좀 이은영 선생님 얘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준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그 생생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과 저희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과 사소한 건 달라도 큰 흐름이 비슷해서 이게 내러티브로서 개인의 경험이지만 유의미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좀 인식의 변화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좋은 생각을 코멘트다. 네,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소 제목들로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소 제목은 약간 뭐라지 부어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인식의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지 하나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되게 선생님 괜찮은 코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박상준 선생님이 약간 그 그림 그린 게 사실 잘 고치면 되게 독자를 이해시키기 굉장히 좋은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중에 약간 선생님은 박상준 선생님이 약간 분석 틀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은정 선생님은 결과를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이나 이런 도표 같은 걸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사실은 이은정 선생님 이 연구물은 되게 인포머티브해요. 되게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수업 시대의 초등학교 현장을 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좀 구성이 좀 더 쫀쫀하고 타이트하고 또 그 구성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잘 구성이 되면은 되게 흥미로운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양진 선생님, 그 가필드 눈을 계속 하고 계신데 졸려가지고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좀 아픈 상태여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갈필드가 된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네. 아유, 아이고, 어떡하나? 저도 좀 약간 일이 지금 몰린 상태라서 오늘도 사실 공개 수업을 하고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세안을 쓰라고 하셔가지고 2주 전에 뭐라고요? 세안을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아직도 세안을? 네. 인천이에요? 네? 인천이 세안 쓰라고 그러죠, 인천이. 네네네. 응. 급하게 막 세안도 작성하면서 하느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일도 제가 좀 많이 좀 11월에 겹쳐가지고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몸이 저는 새롭게 되게 가필드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정 선생님은. 화장을 오늘 못해서 그래요. 아니, 화장 안 해도 전혀 지장 없는데 그냥 눈이 가필드였다. 알겠어요, 선생님. 또 사실 이은정 선생님은 이거 좀 잘 구성하면은 훨씬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다. 뭐 지금도 얘기는 많은데 약간 논문의 형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구성이 필요하다. 그 정도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진 선생님 지금 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짧고 굵게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공유 선생님 하실래요? 네네. 잠시만요. 됐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문제가 있어요. 보여요, 선생님. 네. 저는 일단 유기적으로 지금 엮지는 못한 상태고 쭉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서론은 저번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저도 지도해본 결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논문에는 이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저는 드는 생각은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필요성에 반면에 너무 운영과 조직이 좀 자유로운 것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을 좀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논문들을 좀 읽었었고요. 탐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하는데 좀 더 여기는 좀 보충이 필요하고요. 초등교육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조금 요약해서 건드려 보고자 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어떻게 시간 배당이 됐고 어떠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특별활동, 재량활동 모습을 교육부 자료를 통해서 쭉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고요. 오늘은 이쪽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한 명 이제 줄이라고 하셔서 한 분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40년 차 정도 되시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을 관해서 학부생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독특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사실 동학년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과 두 차례 이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분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그래서 한 분의 스토리만으로 하기가 조금 사실 저는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한 분의 의견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 이게 이렇다고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네. 미니 연구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특별활동을 강의하던 교수님과 이제 인연이 되셔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박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많이 젊었을 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특별활동, 대령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학부생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요게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 번 더 면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선생님은 거의 저학년을 하시는데, 저학년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학교를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타임이 필요한데, 그런 적응 시간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지정돼 오는 것도 많고, 우리 그때도 저 위라는 표현을 했던 논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많다.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끼고 계셨어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제 체험 중심으로 교육하고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실에서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밖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은 행정적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포인트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교사가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사후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지치셨대요. 몇 번 하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적인 불편함을 냉소적으로 비판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설서에서 주장하는 체험 중심 자율 활동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에게 부여된 절차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체험활동 성격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세월호 이후에 안전사고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 이후에 좀 저학년을 많이 했는데, 안전한 생활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조금만, 물론 안전은 해야 되고 뭐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너무 그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사고 위험, 이런 부담도 교사가 다 지게 되니까 그런 기회를 좀 갖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학년 체험 활동에서 자동 봉지는 이제 저희가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통합적인 것보다는 구분하는 방식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 다 그냥 자율활동에 넣는 오류를 범한다, 교사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네. 사실 자율활동 실수가 크기도 하고, 그냥 안 되면 자율에 넣지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또 거기, 네. 그래서 이 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향과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의 명칭이 들어오기 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준 재량 활동이 흡수된 거는 맞지만 별로 변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좀 변한 게 많은데 요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부담이 좀 적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동봉진으로 통합해서 평가를 진술하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나눠서 해요. 자율벽 2개, 뭐 봉사 2개, 진로 하나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고 나중에 붙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분절적으로 평가해서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한 번 더 면담 예정입니다. 네, 아직 면담이 끝나지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제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진 선생님 거를 제일 좀 늦게 보기도 했고 했는데 일단은 좀 초등교사의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초등교사고 그 다음에 약간 의미가 모호해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 관한 의미를 되살린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 관한 의미가 뭘까요?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잘 하자는 의미인데 제가 그거를 한번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 내 삶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의미가 있다. 교육적 의미가 있다. 나를 발전시켜준다. 나한테 중요한 이벤트였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잘 연결이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그냥 요약해서 안 쳐둔 거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죠, 선생님? 네네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관점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더 연구 방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도 세 분 다 좀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요. 왜 이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나와야 돼요. 이제 물론 우리 수업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주제에 적합한 어떤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된다. 이제 사실 뭐 황도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동 봉진이 있다는데 사실은 교육과정 그 강론이 가장 그 오리지널한 문서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육부 뭐 2015 이런 식으로 많이 인용합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 막 7차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7차는 간략하게 말로만 짚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거의 지금 2009부터 본격 나왔는데 2009와 2015가 큰 차이가 뭐 조금 차이 있어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15 하나를 보여주면서 원래 2020에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진화한 버전이 이거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7차부터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좀 리던던트한 느낌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방법에 이제 세 분 다 이것도 조금 포함이 되는데요. 면담지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또 면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이 되었는지, 분석의 틀은 이제 박상준 선생 같은 경우는 보여줬지만 결과는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이나 연구 문제랑 연계를 해서 이 연구 방법이 조금 더 정교화되어야지 왜 이 연구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버렸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왜 이 한 명인지 그 한 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명이잖아요. 좀 독특하고 스페셜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좀 설명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아직 소제목을 이렇게 픽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제목들도 제가 앞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구 목적과 문제와 부합하는 이런 그리고 분석 틀과도 잘 연계를 시켜서 연구의 그 소제목들을 구성을 해야지 연구가 타이트하게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선생님.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기를 맞추는 작업을 이제 좀 하시면 좋겠다. 남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박상준 선생님, 양진 선생님 연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연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창의적 체험 활동이 그 교육과정 재구성과 별개로 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틀 안에서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또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는지 좀 궁금했어요. 교육과정 재구성 속에서의 창의적 체험 활동. 네. 네, 따로, 아니, 어쩔 수 없이 창의적 체험 활동도 저희가 재구성을 하잖아요. 주어진 것도 플러스, 뭐, 교과랑 연계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한 재구성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초점이 재구성으로 맞추진 않았네요. 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창체가 홀대받기 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는 네,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 뭔가 학부모들, 창체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노는 것 같고 뭔가 덜하는 것 같은 이 창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학교 교육과정.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의 양대 산맥이고 양대 산맥 중 하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국가에서 약간 법으로 정한 많은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바늘 하나 꽂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창체가 우리 교육에 갖는 의미, 초등학교의 성장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교육과정 이 체제 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만 해도 이미 아주 빅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이제 조금 미뤄뒀다가 나중에 좀 추가로 다른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선생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40년 경력의 선생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교육과정 짜면서 담임이 뭔가 학급 특색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진짜 잘 빼야지 뭐 10시간 남짓한 정도인데,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생각은 거의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거든요. 딱 거기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경력이 있으시고 이쪽에 많이 연구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떤 식인지 그런 정보를 학교 선생님들이 이 논문을 만약에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또 정책적 효과도 사실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이 연구에서 이 40년 경력을 가진 선생님, 특히 이분이야말로 진짜 과거가 풍부한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합해서 좀 저도 인포메이션을 좀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기대되고 있어요. 다들 세 분 모두 다. 또 우리 오늘 임현정 선생님이 못 오셨지만 또 임현정 선생님도 약간 자전적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임현정 선생님의 자전적 스토리 살짝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 CKD의 그 저널에 대한 연구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예고한 바와 같이 제가 수요일까지 문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장에 대한 그 동영상 자료는 선생님들 저를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금요일에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막 스톡해가지고 금요일에 올리고 카톡방에 제가 올렸다. 근데 대신에 기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동영상은 좀 금요일에 올리면 천천히 들으시고 수요일에 문제를 올려주시면은 또 다음 주에 뭐 월요일 한 오전 정도까지 정오 정도까지 답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좀 미리 읽고 좀 토론할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요. 사실 저희가 15차 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12월 5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넣어뒀지만 사실은 이때는 선생님들 그 최종 보고서 쓰는 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15차 시를 항상 해요. 그래서 15차 시와 14차 시를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5차 시에 저희가 도일과 카트의 논문 한 번 더 읽고 이번 학기 종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말고사 기간이 12월 10한 5일 정도인가 6일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최종 보고서는 12월 한 뭐 16일 뭐 요 정도쯤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레이딩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12월 16일을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이 최종 보고서까지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오늘도 되게 알찬 내용을 제출해 주셔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았는데 혹시 뭐 오늘 좀 빠뜨린 말씀이나 아니면 건의할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내러티브 음. 연구에서 좀 비교하고 좀 이런 건 안 하나요? 비교도 하긴 하죠. 비교도 하는데 우리 제가 계속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게 한 명의 의견인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비교를 한 연구는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 기억에 그게 잠깐만요. 이게 강의 계획안을 좀 보면 되는데 석사 수업에서는 그 논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박사 수업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더 좀 업그레이드 된 걸 하자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요 논문이 있어요, 선생님. 이 소년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논문. 그래서 좀 제가 키워볼까요? 그 초등교사의 교직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3명의 교사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뭐 이왕 이렇게 초임에서부터 구를 바에야 승진이나 하자. 한 명은 교장을 한번 들이받았더니 그다음부터 일을 못 시키더라. 뭐 약간 이런 식의 비교를 해서 마지막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지금 그걸 바로 킬 수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연구가 논문이에요. 있었네요. 저 이 주제 되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사실은 제가 심사를 했어요. 이 논문을.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재밌다. 게다가 또 다른 학교급도 아니고 초등학교급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대든 케이스를 굉장히 모범 케이스로 생각을 해서 제가 애들을 진정시키느라 좀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3명의 마지막 그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조금 마지막이 잘 안 나오네. 예. 그림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 이 그림도 제가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승진 추구, 득과 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자기 만족, 예. 그래서 교사로서의 보람이나 긍지 뭐 이런 건데 승진에 방해가 되고 이 현실 안주는 또 되게 나 야심 없어. 근데 무력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초임에서 벗어난 초등교사의 딜레마가 이 3가지로 나타나서 이 3명의 교사들이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서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양진 선생님은 저는 그런 어프로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굉장히 좋은 대상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만 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면담을 어떻게 꾸려가고 그한테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는지가 이제 좀 관건인 거죠. 단시간 내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교수님, 제가 그 교육과정 그 방향을 이제 썼는데, 저희 그 7장에 그 교육과정 진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뭐 교과 환경, 학습자 교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을 해서 방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인간별 역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운영 방향하면은 뭔가 막 엄청 그러니까 학생은 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걔네는 뭐 학교에서 맨날 뭘 해달라고만 하는데 걔네도 사실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나라가 좀 저는 요즘 불만인 게 학교 만능주의가 돼서 약간 학습자들다 이렇게 돼서 날 한번 자극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도 사실 지들이 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교사들도 이제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해졌어요. 이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건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모두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역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상준 선생님 같이 정체성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 뭐 그 정도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 정도만 해도 이 미니 연구 논문에서는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약간 양진 선생님은 또 창체라는 주제를 좀 약간 트레디셔널한 주제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지금 연구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쓰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좀 잘 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박사생이기도 하니까. 네, 내러티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재밌죠? 네. 재밌다니까. 내가 처음에 재밌다 했는데 내 말을 다 긴가민가고 안 믿더라고. 근데 교수님 좀 그게 뭔가 이게 논문의 틀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경계가 좀 내러티브를 애매하죠. 하면서 네, 뭔가 논문의 틀을 하는 그게 어떻게 그거를 논문의 형식으로 써야 될지 사실 되게 뭐 제가 석사 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감상을 하면 어떤 이런 이론을 해갖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개인적 경험을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논문의 형식이 되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과정이 어려워요, 사실.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박사 수업에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석사에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박사라고 해서 제가 들고 왔던 게 박사니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좀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고 또 잘 된 거기도 해요, 선생님들. 뭐 석사 때 다 한 거 잘하던 거 또 하면 뭐 하겠어요. 네, 더 어려운 거 이제 약간 뭐 인생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은 더 쉬운 거 하면 재미없어요. 더 어려운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몇 개 그때 올려드리지 않았었나요? 샘플 논문들을 우리 방에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좀 샘플 논문들을 좀 보시면서 보니까 강현석 교수님하고 그 부산대 김대원 교수님 이쪽 팀에서 이 연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샘플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좀 사실은 계속 남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배우고. 네. 박민정 선생님 거 틀로 하면은 조금 박민현 쌤 거 틀 괜찮아요. 박민현 쌤도 글 잘 쓰세요. 박민정 쌤 틀. 박민현 쌤도 괜찮은 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스타일을 조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학기는 아직 제가 박민정 쌤 거는 안 보기로 했구나, 뺐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 옷 샀어요. 어유 따뜻한 옷 사줬네. 방울 달린 거 사줬네. 아이고 이뻐라.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각자 좀 저녁 시간을 좀 즐기시면서 제가 수요일에 또 문제를 올리고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혹시라도 뭐 중간에 또 질문 있으면 카톡방이나 이메일 주세요. 네. 안녕, 꼬마 안녕, 아가. 네, 들어가세요. 네.